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과 인공지능 이 둘의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그 발명품이 여러분의 사업 전체를 위협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지금 구글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걸 경영학에서는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이미 성공한 기업이 자기 밥줄, 그러니까 기존 사업 방식을 지키려다가 정작 시장을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지금 구글의 AI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구글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구글이 최근에야 AI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AI는요, 구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야말로 DNA에 각인된 회사의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은 구글의 궁극적인 버전이 될 거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 바로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2000년에 한 말입니다. 회사가 세워진 지 고작 2년 만에 이런 비전을 제시한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실 여기에는 또 배경이 있는데 레리 페이지의 아버지가 바로 AI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자셨거든요. 그 영향이 정말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핵심 기술에 AI가 녹아 있었어요. 1998년에 나온 그 유명한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이것도 일종의 통계적 AI고요. 2001년에 우리가 오탄했을 때 이거 찾으셨어요? 하고 알려주는 기능 있죠? 이것도 초기 언어 모델의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심지어 구글의 가장 큰 돈줄인 애드센스도 2003년에 필이라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핵심 제품과 수익 모델은 처음부터 AI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자, 시간은 흘러서 2010년대 중반이 됩니다. 이때 구글은 정말 작정하고 움직이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AI 두뇌들을 말 그대로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AI 드림팀을 꾸리기 위해서였죠. 특히 2012년은 AI 역사에서 빅뱅이 일어난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구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글 브레인 팀이 발표한 이른바 고양이 논문이에요. 컴퓨터가 유튜브 영상 수백만 개를 보고 스스로 고양이라는 개념을 학습했다는 정말 획기적인 연구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끌던 알렉스넷의 등장이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게임용으로 쓰이던 GPU를 활용해서 이미지 인식률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렸거든요. AI의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연 두 사건이었습니다. 알렉스넷의 성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빅테크들은 모두 이 기술을 손에 넣고 싶어 했죠. 그래서 치열한 인수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의 최종 승자가 바로 구글이었어요.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제프리 힌튼과 그의 제자들이 세운 작은 회사 DNN 리서치를 인수합니다. 현대 AI의 대부들을 품에 안은 거죠. 자, 이렇게 최고의 AI 드림팀을 꾸렸으니 이제 탄탄대로만 남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흘러갑니다. 구글이 그렇게 공들여 모았던 바로 그 천재들이 하나둘씩 구글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뭘 하느냐? 바로 구글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들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오픈 AI, 엔트로피, 코이어 같은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의 핵심 창업 멤버들이 대부분 구글 출신입니다. 정말 뼈아픈 두뇌 유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2017년 구글은 AI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어쩌면 21세기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트랜스포머에 대한 논문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바로 구글 스스로 미래를 경쟁자들에게 넘겨주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논문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였어요. 직역하면 주목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느낌이죠.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이 논문이 제시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엄청난 규모로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논문을 쓴 구글 연구원들 스스로도 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논문 결론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는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같은 다른 문제들로 확장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언어 번역을 넘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범용 AI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논문 하나가 지금까지 무려 17만 3천 번 넘게 다른 연구에서 인용됐어요. 학계에서는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21세기 최고의 논문 중 하나로 꼽히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작 이 엄청난 무기를 발명한 구글은 트랜스포머를 기존의 검색 엔진이나 번역 서비스를 조금씩 개선하는 데 주로 썼어요. 하지만 구글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회사 오픈 AI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걸었죠. 그렇게 GPT-1, GPT-3가 나오고 마침내 2022년 세상을 뒤흔든 GPT, 칸챗PT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구글이 나온 기술이 구글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셈이죠. 2022년 11월 챗 GPT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 구글 내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거든요. 역사상 그 어떤 서비스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코드레드,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AI는 지금까지 구글의 사업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존속적 혁신이었는데 챗GPT의 등장으로 하룻밤 사이에 구글의 핵심인 검색 사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 혁신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이 가장 큰 위협이 된 거죠. 이 상황이 바로 혁신가의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구글에게도 람다라는 챗GPT와 비슷한 성능의 내부 챗봇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글은 혹시라도 이 챗봇이 이상한 대답을 해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까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AI 테스트 키친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것도 대화를 5번만 하면 끊기도록 만들었죠. 반면에 오픈 AI는요,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전부 공개해버렸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구글은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의 막대한 검색 광고 수익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위협하더라도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까요? 어쩌면 구글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